네, 안녕하세요. 준토 공개 강의 12강 염색체와 유전 현상을 발표할 준토 12기 이장록입니다. 강의 목차는 모건의 초파리 실험, 성연관 유전자의 유전 양상, 연관 유전자의 유전 양상, 염색체 이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건은 본인의 실험을 통해 멘델의 유전이 염색체의 행동에 물질적 근거를 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멘델의 경우 식별할 수 있는 변종들이 많은 완두로 실험했는데요. 모건은 노랑초파리라는 동물로 실험했습니다. 노랑초파리는 실험 동물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요. 우선 새끼를 많이 낳고 2주마다 번식이 가능해 실험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으로 쉽게 구분되는 염색체를 겨우 4쌍 가지고 있어서 유전 연구에 적합합니다. 모건은 오랜 실험 끝에 흰 눈의 돌연변이형의 초파리를 얻게 됩니다. 모건은 흰 눈의 수컷과 빨간 눈의 암컷을 교배합니다. F1 자손은 모두 빨간 눈을 가졌고 이는 빨간색, 즉 야생형이 우성임을 보여줍니다. 이후 F1 세대의 촉발이끼리 교배시켜 F2 세대에서 멘델의 전형적인 3대1 비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특이한 점은 F2 세대에서 암컷은 모두 빨간 눈을 가진 반면 수컷은 빨간 눈과 흰 눈의 비율이 1대1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파리 눈 색깔이 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바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 멘델의 법칙을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F2 세대에서 동일한 비율을 가진 수컷과 암컷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빨간 눈과 흰 눈의 비율이 수컷에서도 3대1, 암컷에서도 3대1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리 눈색은 성염색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멈추어 자세한 유전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연관 유전자의 유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성연관 유전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Y 염색체를 제가 작게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작게 표시한 이유는 Y 염색체가 X 염색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Y 염색체의 끝의 짧은 부분이 X 염색체와 상동이라 감수 분열 동안 X와 Y가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의 정소와 난소에서 정자와 난자는 감수 분열 동안 분리됩니다. 난자는 모두 X 염색체를 물려받는 반면 정자는 절반은 X 염색체, 절반은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만약 난자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맞는다면 여성이 되고 난자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맞는다면 남성이 됩니다. 결국 성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Y 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RY를 Y 성별 결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환이 발생에 필요하며 없는 경우 정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SRY가 없으면 남성의 표현형을 띠는 XY 배아에서도 생식소는 난소로 발생합니다. 성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를 성연관 유전자라고 합니다. X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를 X연관 유전자, X-linked gene, Y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를 Y연관 유전자, Y-linked gene이라고 합니다. Y연관 유전자는 X연관 유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Y연관 유전자는 대부분 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X연관 유전자는 성과 관련 없는 특징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X연관 유전자들은 모건이 연구한 초파리 눈 색깔과 같은 유전 양상을 따릅니다. X연관 형질은 열성 대립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데 여성의 경우 동형접합, 즉 열성 유전자만 가질 경우에 나타납니다. 남성은 한 개의 X 유전자만 갖기 때문에 동형접합 혹은 이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반접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열성 대립 유전자를 받는 모든 남성은 돌연변이 표현형을 띠게 됩니다. 여성이 2개의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를 받을 가능성이 남성이 1개를 받을 가능성보다 낮기 때문에 X연관 열성 유전병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X연관 열성 유전병 중 하나인 생맹도 그림의 3가지 경우를 봤을 때 생맹의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X연관 유전병으로는 뒤셴 근위축증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2배의 X 염색체를 물려받는데요. 암컷의 각 세포에 있는 2개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대부분 초기 배 발생 동안 불활성화됩니다.
이 불활성화된 X 염색체를 바소체라고 합니다. 바소체에 있는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소체는 암컷과 수컷의 세포가 X 염색체상의 유전자에 대해 동일한 분량을 갖게 해줍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생산하는 세포에서는 바소체가 재활성화되어 모든 난자는 활성화된 X를 가집니다. 즉, 활성화된 X를 받는 난자는 당연히 활성화된 X를 갖고 바소체를 갖는 경우도 바소체가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모든 난자는 활성화된 X를 가집니다. 영국 유전학자 리오는 두 개의 X 염색체 중 하나가 무작위적 독립적으로 바소체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암컷은 두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활성화된 X를 남성으로부터 하나의 활성화된 X를 여성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특정 세포에서 X1이 불활성화되면 그 세포의 체세포 분열로 생긴 모든 세포에서 X1 염색체가 불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암컷이 이형 접합일 경우 세포의 반은 X1을 발현하고 나머지 반은 X2를 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를 오른쪽 그림의 거북무늬 고양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의 세포에서는 오렌지색 털 대립 유전자가 불활성화되고 검은색이 활성화되어 검은색을 띠는 것이고, 오른쪽의 세포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되어 오렌지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검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거북무늬를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관 유전자의 유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들은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들을 연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연관 유전자와 연관 유전자라는 두 개의 용어를 혼동할 수 있는데요. 성연관 유전자는 성과 관련된 하나의 유전자를 말하는 것이고, 연관 유전자는 동일한 염색체에 위치하며 서로 연관된 여러 개의 유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모건의 초파리 실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까는 눈 색깔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몸의 색깔과 날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형질은 성염색체 유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건은 우선 회색 몸과 정상적인 날개를 가진 야생형 초파리와 검은색 몸과 흔적만 남은 날개를 가진 이중 돌연변이 초파리를 교배시켜 F1 양성접종 초파리를 얻었고, F1 초파리를 검정 교배시켜서 F2 세대를 얻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고요. 실험 결과 부모의 표현형과 동일한 자손의 비율이 독립법칙에 따라 유전될 경우보다 높았습니다. 부모의 표현형과 동일한 자손이 각각 965마리와 944마리 관측된 반면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은 각각 206마리, 185마리밖에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몸 색깔 유전자와 날개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의 존재에 함께 유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 세대에 없던 두 가지 형질의 조합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관 내 유전자 재조합은 교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무건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 사이 물리적 결합을 깨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교차로 밝혀졌습니다. 교차는 감수 1분열 전기에서 발생하며, 교차가 한번 일어날 때 비자매 염색 분체의 끝 부분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무건의 실험 결과를 통해 재조합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재조합 빈도란 전체 자손에 대한 재조합형의 비율입니다. 무건의 실험 결과를 계산해보면 약 17%가 나옵니다. 두 개의 형질이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연관되지 않으므로 4개의 표현형이 관측되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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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이를 토대로 재조합 빈도를 계산해보면 50%가 나오고, 이것이 재조합 빈도의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재조합 빈도는 0에서 50%의 범위를 가집니다. 모건의 제자 스터트 반트는 특정 염색체를 따라 유전자 자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유전자 지도 작성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차는 무작위로 일어나며 교차의 가능성은 염색체를 따라 모든 지점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커지고, 따라서 재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재조합 빈도를 기초로 만든 유전자 지도를 연관 지도라고 하고, 오른쪽 아래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스터트 반트는 유전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지도 단위라고 표현하고 1지도 단위를 1%의 재조합 빈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지도 단위가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조합 데이터 해석은 방금 다룬 예보다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 동일 염색체에 있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있는 경우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실 멘델이 연구한 완두식물의 여러 특징에 대한 유전자 중 일부는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것이 밝혀졌으나 그들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 연관이 교배 실험에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체 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경우 생물체의 표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가지거나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가지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상적으로 감수분열의 방추사는 염색체를 짤세포로 실수 없이 분배하는데요. 그러나 때때로 비분리라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분리란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수 1분열 때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감수 2분열 때 자매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로 각각 n+1, n+1, n-1, n-1 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배우자가 만들어지고 2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각각 n+1, n-1, n 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배우자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배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성이란 2벌 이상의 완전한 염색체 세트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개의 염색체 세트를 갖고 있는 경우를 3배수성, 4개의 염색체 세트를 갖고 있는 경우를 4배수성이라고 합니다. 이수성이란 특정 염색체에 대해 비정상적인 수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 염색체에 한계가 없는 배우자가 수정되면 1염색체성이고 적합자에 대해 어떤 염색체가 3개 이상 존재하면 3염색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수분열에서의 실수나 방사능 같은 손상 물질들은 염색체 구조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결실은 염색체 조각이 없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면 D 조각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온 조각이 다른 자매 염색 분체 혹은 비자매 염색 분체에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BC 조각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염색체 단편은 또한 반대 방향으로 원래 염색체에 다시 결합하여 여기를 만듭니다. 그림을 보면 BCD가 DC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좌는 한 염색체에서 다른 비상동 염색체로 조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림은 서로 조각을 교환하는 상호전자의 예시인데요. 드물게 하나의 염색체 조각이 전이되지만 다른 염색체 조각을 받지 못하는 비상호전자도 일어납니다. 참고로 교차는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인간의 유전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로 인한 유전병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수성의 하나인 다운 증후군은 보통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생기며 각 체세포는 총 47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21번 염색체에 대하여 3염색체성이고 대부분 감수 1분열 동안의 비분리에 의해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염색체의 이수성에 의한 유전병들이 있는데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불리는 XXY 남성은 남성 생식기관을 갖고 있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라고 합니다. 터너 증후군이라 불리는 X염색체 1염색체성은 표현형은 여성일지라도 생식기관이 성숙하지 않아 불임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으로는 묘성 증후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묘성 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결실이 일어나서 생기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가 분화되는 세포의 체세포 분열 동안 상호전자가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2번 염색체의 큰 부분과 9번 염색체의 작은 끝부분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결과 22번 염색체가 눈에 띄게 작아지게 되고 이것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교환이 일어나면 새로운 융합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는 세포 주기를 조절 못하고 계속 진행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이상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